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민주당 전당대회 강원, 대구, 경북 결과 나온 걸로 찾아뵙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전해드렸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인천 결과 나온 직후에 내일 또 역전한다 이렇게 공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그게 그냥 허세는 아닐 거라고 봤습니다. 오늘 TK가 남았으니까요. 자, 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의 그 공언 오늘은 빗나갔습니다. 숫자부터 냉정하게 깔고 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강원, 대구, 경북 합산 결과 김민석 후보 48.54%, 18,977표. 정청래 후보 44.39%, 17,355표. 격차는 4.15%포인트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7.06%, 2,760표였고요. 이번 경선 김민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누적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4번의 경선을 합친 당대표 누적 득표. 김민석 후보 436.01%, 95,821표. 정청래 후보 44.53%, 92,735표. 누적 격차 1.48%포인트입니다. 어제 인천 끝나고 0.86%포인트였던 게 오늘 1.48%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좁혀지긴커녕 더 벌어졌어요. 이게 오늘의 팩트입니다. 감추지 않겠습니다. 어제 역전하겠다던 후보가 오늘 격차를 더 내줬다. 이걸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숫자를 하루 종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4.15%포인트라는 합산 숫자 안에요. 언론 자막이 절대 안 잡아주는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정청래 캠프가 오늘 결과를 받아들고도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이유. 그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오늘 영상 두 번째 파트에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합산으로는 졌는데 왜 한 지역 이름만 계속 나오느냐? 대구. 오늘 결과에서 정청래 후보가 유일하게 이긴 곳입니다.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대구에서요. 이게 왜 그냥 1패 중에 위안이 아닌지 따져봅니다. 둘째, 어제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가중치 5%. 오늘 그 지렛대 누가 잡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상대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확정되는 무게가 아니라는 것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아무도 안 보는 조용한 성적표, 최고위원 누적 순위. 당대표판이 3연승으로 시끄러운 동안에요. 그 조용한 투표함에서는 지금 누가 1위를 지키고 있는지. 여기에 오늘 진짜 봐야 할 당심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판이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된 건지. 그 숫자를 보시면요. 오늘의 1.48%포인트를 완전히 다르게 보시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살짝 흘리자면 이겁니다. 오늘까지 나온 표를 다 합쳐도요. 앞으로 나올 표의 절반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끝까지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구 이야기부터 갑니다. 오늘 결과를 지역별로 뜯어보면요. 정청래 후보가 이긴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대구. 숫자로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정청래 후보 47.82%, 4,603표. 김민석 후보 46.35%, 4,461표. 격차 1.47%포인트, 142표 차이로 정청래 후보가 이겼습니다. 반대로 강원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0.30%로 정청래 후보 41.94%를 8%포인트 넘게 눌렀고요. 경북에서도 김민석 후보 47.37%, 정청래 후보 45.71%로 1.66%포인트 차로 김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적표를 정확히 읽으면 이렇습니다. 강원 졌고 경북 졌고 대구 이겼다. 세 곳 중에 한 곳. 그래서 합산이 4.5%포인트 열세. 숨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경선 지역 스코어로도 1대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아니, 한 곳 이겼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합산으로 졌으면 진 거지. 맞습니다. 합산으로는 졌어요. 그건 인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구 한 곳이요. 그냥 세 판 중에 건진 한 판,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일주일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대구 경북 지역 정청래 38.7%, 김민석 21.8%,
격차가 17%포인트에 육박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숫자를 놀랍다, 압도적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구 경북 합쳐서 김민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17%포인트 앞선다던 조사가요. 실제 투표함에서는 뒤집혔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제 배운 교훈을 다시 꺼내야 합니다.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요, 우리한테 유리한 조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청래 38.7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취해 있었다면요, 오늘 결과는 뼈아픈 겁니다. 인정합니다. 조사와 표심은 다르다. 인천에서 배우고 TK에서 또 배웠어요. 그러면 대구가 왜 의미 있다는 거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조사가 그렇게 뒤집히고 강원 경북이 다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도요, 대구는 정청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입니까? 대구예요. 보수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그 대구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정청래라는 이름을 1위로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이 뭐라고 깔아놨습니까? TK는 강성 지지층이 옅어서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 이 전망 그대로 강원 갔고 경북 갔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안 갔어요. 가장 옅다는 그 논리대로라면 제일 먼저 넘어갔어야 할 대구가요, 오히려 정청래를 지켰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시끄러운 프레임이 다 훑고 지나간 자리에서도요, 끝까지 안 흔들리는 단단한 핵심 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대구라는 숫자로 찍힌 겁니다. 물론 냉정하게 균형도 잡겠습니다. 대구 142 표 차이입니다. 압승 아니에요. 신승입니다. 이걸 대반전이라고 부르면 그것도 정직하지 않죠. 다만 흐름 전체가 상대 쪽으로 기운 나래요. 가장 상징적인 땅에서 깃발 하나를 지켰다. 이건 다음 주 호남으로 가져갈 이야기가 됩니다. 서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구라는 지역, 사실 하나 더 중요한 게 걸려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가중치 5%예요. 대구 경북 전략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가중치가 실제로 누구 손을 들어줬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정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단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대구 경북은 전략 지역이라서 투표 결과에 5% 웃돈이 붙는다. 그래서 오늘 TK는 단순한 네 번째 경기가 아니라 지렛대다. 초박빙 판에서 이 지렛대를 누가 잡느냐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렛대, 오늘은 상대가 잡았습니다. 왜냐, 가중치라는 건 크게 이긴 쪽에 이자가 붙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오늘 강원 경북에서 크게 이긴 게 누굽니까? 김민석 후보입니다. 강원은 8%포인트 넘게 벌어졌고요. 경북도 김 후보가 앞섰습니다. 전략 지역인 경북에서 앞선 표의 5%가 얹히면요, 그 웃돈은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갑니다. 어제 제가 이 가중치를 우리 쪽 무기처럼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무기를 상대가 먼저 집어든 날입니다. 이걸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아픕니다. 어제 지렛대라고 신나게 설명해놓고 오늘 그 지렛대를 상대가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저도 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채널에서 약속드린 게 있죠. 유리한 숫자만 골라 보여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가중치까지 상대한테 넘어간 거냐? 끝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서 규정집을 한 번 더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어제는 이 가중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조만 설명드렸다면요, 오늘은 언제 작동하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략지역 가중치는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바로 계산돼서 누적에 꽂히는 게 아닙니다. 순회 경선이 전부 끝난 다음에요.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을 집계할 때 그때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발표된 누적 1.48%포인트? 이 숫자에는 아직 가중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가중치는 맨 마지막에 모든 지역 투표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얹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격차만 보고 가중치까지 이미 벌어졌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직 미래의 숫자예요. 게다가 하나 더. 대구, 경북, 강원 이 지역들이 전체 판에서 차지하는 비중, 오늘 아침 기사들도 다 인정한 숫자입니다. 강원하고 대구, 경북 권리당원을 다 합쳐도요, 전체의 4.8%밖에 안 됩니다. 4.8%.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시끄러웠던 이 경선지가요,
전체 판에서는 20명 중에 1명 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5% 가중치가 얹혀봐야요. 그 무게 자체가 전체 판을 좌우할 크기가 아니에요. 진짜 무거운 가중치는 어디 있느냐? 당원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 호남이고 수도권입니다. 거기 표에는 웃돈이 안 붙어도요. 원래 표의 절대량이 많아서 그 자체로 판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가중치는 상대 쪽에 유리하게 작동할 재료가 맞습니다. 인정. 하지만 첫째, 그건 지금 꽂힌 게 아니라 17일에 적용될 미래의 숫자고요. 둘째, 그 무대 자체가 전체의 4.8%짜리 작은 무대입니다. 어제 제가 이 5%를 지렛대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지렛대는 지렛대예요. 그런데 지렛대는 받침점이 어디냐에 따라 힘이 달라집니다. 4.8%짜리 받침점 위에 지렛대하고요. 70%짜리 받침점 위에 지렛대는요. 드는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70%짜리 받침점은요. 아직 손도 안 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용한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온언론이 뭐라고 뽑았습니까? 김민석 3연승, 누적 1위 유지. 프레임 아주 깔끔하게 잡혔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제 예고해드린 그 전망 뒤집기요. 일주일 전에는 TK가 정청래 압도적 우위라던 언론이요. 오늘 아침 기사에서는 갑자기 TK 김민석 유리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 그 뒤집힌 전망 그대로 나왔죠.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거봐라, 언론 전망이 맞았네. 네, 강원하고 경북은 맞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새 조사 하나 없이 하루 만에 뒤집힌 전망이 결과와 맞아떨어졌다. 이건 언론이 용해서가 아니라요. 기대치 관리가 그만큼 잘 통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리 김민석 유리라고 깔아두면요. 이겨도 예상대로 대구에서 져도 원래 어려웠던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와도 프레임이 안 깨지게 미리 짜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3연승이라는 자막을 보실 때요. 그 자막이 순수한 표심의 기록인지 아니면 미리 깔아둔 무대 위에서 나온 그림인지 그 둘을 구분하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끄러운 당대표판 말고요. 오늘도 조용히 진행된 성적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언론이 거의 안 다루는 순위표, 최고위원 경선 누적 득표율이요. 저는 여기에 진짜 당심이 찍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최고위원 누적 순위 1위가 누구냐? 최민희 후보입니다. 이분이 어느 진영으로 분류되는 분입니까? 친정 청래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최고위원 투표는 당대표 투표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당대표 경선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프레임 싸움이 벌어지고 조롱과 훈수가 난무하는 시끄러운 판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투표는요? 조용합니다. 언론이 잘 안 다루고 프레임 공작에 손길이 덜 미쳐요. 그 조용한 투표함에서요. 친정 청래계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대표 시끄러운 판에서는 3연승 내주고 있는데요. 최고위원 조용한 판에서는 친청 후보가 선두. 이 두 개가 뭘 말해줍니까? 당원들 밑바닥 정서, 그 기본값이요. 아직 어느 쪽으로 완전히 안정해졌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숫자하고 조용한 숫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짚고 갑시다. 익숙한 이름. 서미화 후보 기억하시죠? 레버리지 ETF 허위사실 논란, 그리고 추가 투표 요구 동참. 저희 채널에서만 2번을 다뤘던 분입니다. 그렇게 2주 내내 뉴스 중심에 있었는데요. 최고위원 누적 순위에서는 상위가 아니라 중위권입니다. 노이즈는 컸는데 표는 그만큼 안 붙었다는 거예요. 허위사실 올리고 룰 흔들면 표가 붙느냐. 조용한 성적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결과를 복귀하셨대요. 당대표 3연승이라는 자막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그 옆에 최고위원 순위를 같이 겹쳐놓고 보세요. 당대표 숫자가 시끄러운 민심이라면요. 최고위원 숫자는 조용한 민심입니다. 두 개를 겹쳐봐야 진짜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경선이 끝났습니다. 충청, 부울경, 제주, 인천, 그리고 오늘 강원 TK. 그런데 이 4번을 다 합쳐도요? 전체 권리당원의 30% 남짓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 투표 안 한 당원이요. 전체의 약 70%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0%가 어디냐? 당원 수가 가장 많은 호남, 그리고 경기 서울 수도권입니다.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그 땅들이요. 아직 한 표도 안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누적 1.48%포인트. 이게 큰 숫자입니까? 작은 숫자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의 30%만 열린 판에서의 1.48%포인트는요. 아직 아무것도 확정 짓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표로 따지면 3,000표 남짓이에요. 앞으로 열릴 호남과 수도권에서요. 3,000표는 한 지역에서도 뒤집힐 수 있는 크기입니다.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패닉은 하루면 충분하다. 오늘 졌습니다. 격차도 벌어졌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수학적으로 보면요.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밤 광주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호남 표심을 코앞에 두고 벌어지는 생방송 토론이에요. 초박빙 상태에서 70%짜리 판을 눈앞에 두고 붙는 겁니다.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가 내일 밤이 되는 거죠. 신천지 의혹 추가 투표 논란, ETF 문제. 그동안 쌓인 게 다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호투표제 잊지 마세요. 과반 없이 끝나면 3위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가 배분됩니다.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아직 안 끝난 변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 걸로 판이 기울었다고 보시는 건요. 아직 이릅니다. 너무 일러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강원 TK 결과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김민석 후보 3연승, 이대로 굳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호남에서 다시 뒤집힌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내일 광주 토론회 누가 승기를 잡을 것 같으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전부 읽어봅니다. 내일 밤 토론회 끝나는 대로 약속대로 바로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호남 투표는 모레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도 쉴 틈이 없어요.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